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라는 걸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 평년 수확량을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산출하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보험을 가입할 때 뭘 산출해야 되냐면 보험료를 산출해 줘야 돼. 보험료를. 왜 그러냐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 보험계약이 체결되니까. 그럼 봐보시면 우리는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영업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하여 영업보험료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영업보험료 산출 공식은 크게 가요, 손, 방으로 우리가 산출한다고 그랬어요. 즉 여기서 가라는 것은 보험 가입금액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요율입니다. 그리고 얘는 손해율에 따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라서 할인도 하고 할증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지설이 적용된 경우에는 방지설을 할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을 저희는 이 지난주에 정리했어요. 보험 가입금액은 즉 과실에 대해서 또는 뭐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험 가입금액 산출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과실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은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니 즉 가입 수확량이에요. 거기에다가 1kg당 가격을 곱하여서 보험 가입금액을 산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냐면 평년 수확량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요.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결론은 이 평년 수확량을 지금까지 저희가 왜 산출했냐면 가입 수확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가입 수확량을 안다는 것은 결론은 뭘 알기 위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알기 위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보험금을 주면 보험금의 기본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 수확감소 보험금을 구한다. 그랬을 때는 가피자였잖아요. 즉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로 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산출했어요. 그럼 이때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평수 미평 즉 분모에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즉 우리는 이렇게 피해율을 구하려면 다 뭘 알아야 돼요? 평년 수확량 알아야 돼요. 여기에 쓰기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한 거예요. 우리가 평년 수확량. 여기 즉 평년 수확량 애초부터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값들이 다 틀려져 버려요. 보험 가입금액도 틀려지죠. 보험료도 달라지죠. 피해율도 달라지죠. 보험금 산정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을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 교재 150페이지 가보시면 150페이지 자 거기에서 이번에 평년 수확량에서 답은 봅니다. 답원에서 이 평년 수확량의 주요 용도가 있어요. 주요 용도 어디에 쓸 거니? 봤더니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제 보험금을 산정할 때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 바로 여기잖아요. 이 피해를 구할 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게 되면 별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줄어든 양 감수량 산정을 하잖아요. 감수량. 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게 되면 몇 킬로 줄었니? 감수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뭐 대비? 평년 수확량 대비 몇 킬로 줄었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라번에 가보시면 거기 밑에 자, 이 평년 수확량은 농지 또는 과수원 단위로 산출합니다. 즉, 제가 포도 과수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과수원별로 다 산출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수원별로 산출하고 그리고 우리 강범 몇 년도 거 썼어요? 5년 거 썼죠. 그래서 과거, 직전 5년 자료를 씁니다. 즉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더라. 자, 그 다음 15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 가입 수확량 결정 방금 했죠? 자 가입 수확량은 뭐에 대해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내에서 결정하더라. 151페이지 제일 하단 가입 수확량 3번.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그래서 최소 가입 수확량 하게 되면 몇 프로다? 50%. 최대 가입 수확량 하게 되면 100%.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해요. 지금 제가 뭘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냐면 자 사과대출을 보험에 가입한다 해봐봐. 사과대출. 그리고 신규 가입이야. 신규 가입. 그럼 이때 자 표준 수확량이 5,000kg야. 5,000kg. 그리고 1kg당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가입 가격이 10,000원이야. 10,000원. 1kg. 자 얘를 이렇게 조건을 주면서 조건에 뭐라고 나오냐면 최소 보험 가입 금액 구하세요. 최대 보험 가입 금액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몇 프로라고요? 50%. 50%. 최대라는 것은 100%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먼저 여기서 뭘 구해내야 되겠어요? 일단 공식.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라고 했지. 가입 가격. 이거죠. 그럼 우리는 가입 수확량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 알아야 된다. 그럼 평년 수확량 알아야 되니까 이 조건에서 평년 수확량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평년 수확량 찾아오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자 포인트 신규 가입이죠? 사과대출이죠. 신규일 때는 우리는 평년 표준 수확량 몇 프로라고요? 70%. 그래서 자 5,000kg에 70%. 57에 35. 3,500kg가 결론은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최소니까 가입 수확량을 50%만 보험 가입한다는 소리겠죠? 즉 3,500kg에 대해서 50%. 얘가 뭐 몇 킬로나 가입 수확량이라는 거죠. 평년 수확량의 50%. 그럼 여기에다가 1kg당 가격 10,000원. 얘가 최소 보험 가입 금액. 그럼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은 3,500kg를 다 가입한다는 거지 100%. 그래서 3,500kg 곱하기 10,000원. 얘가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의 50%. 최대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의 100%.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가입 수확량이라고요. 가입 수확량. 즉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항상 공식. 자, 3번에 거기 나왔고요. 즉 교재 151페이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자, 가입 가중. 우리 가입 가중 할 때 아까 무사고시에 무사고시에는 뭐라 했습니까? 무사고시에 포도, 복숭아, 감귤, 망감류 같은 경우에 무사고시에는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이라고 했죠. 자, 이 평균 과중은 보험 가입 시 결정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하며 감귤, 망감류 또는 온주, 밀감의 경우에는 중가가 평균 과중이에요. 대가, 중가, 소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가. 근데 그 나머지 과실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다 정해졌어요. 예를 들자면 캔벌은 한 송이에 400g이야. 샤인은 한 송이에 600g이야. 이렇게 다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표준 과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평균 과정들이. 걔를 그냥 보험에 그대로 가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종합과수에서는 첫 번째 이제 이 기초과정에서는 꼭 정리를 다른 건 몰라도 이 종합과수에서는 이걸 꼭 정리하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장 방식을 확 정리하셔야 돼요. 보장 방식.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다? 종합과수를 하고 있다고. 종합과수. 종합과수라는 것은 포도부터 시작해서 쪼르. 즉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를 제외하는 거예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제외한다고요.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수를 우리는 종합가수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자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들은 과수 사종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과수 사종. 주요 품목이다 그 말이에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왜? 보장 방식이 달라지니까. 얘들은 과수사종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을 가입을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종합위험 방식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우리가 종합가수로 분류한다겠죠. 그럼 종합가수인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무슨 보장 방식이냐면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야. 종합위험 보장. 그럼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더라 그 말이에요. 얘가 종합이야. 거기에다가 한 품목만 병충해 보상을 해주더라. 누구에 대해서? 복숭아에 대해서. 근데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세균, 구멍병만 보상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뭐예요? 보장 방식별로 또 다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있어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딱 영어로 호칭하는 거예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험금을 주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하나가 뭘로 분류한 거예요? 과실손해 보장 방식 이렇게. 근데 얘 둘이는 어쨌든 간에 얘는 뭐예요? 어쨌든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상해주는 방식도 좀 믹서되어 있어 얘들은. 근데 품목을 분류하면 그러면 이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은 누구누구가 있냐면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분류하라고 그랬죠? 복분자하고 무화과.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크게 누구하고 오디하고 감귤. 감귤에서도 누구만? 원주밀감류. 자, 얘를 갖다 또 다시 크게 누가 분류하죠. 오리지널 수확감소 보장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누구를 빼냐면 비가림 가수를 별도로 3개를 빼냈다 그 말이에요. 즉 비가림시설 설치된 거 3개 누구누구? 포도, 대추, 참다래. 이렇게 먼저 여기 기초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뭐고 그 다음에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이 뭐고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 뭔가 이걸 큰 틀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 과수품목이라는 것은 나무도 함께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즉 과실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무도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요. 근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나무 보장이 없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보험 가입 안 하는 애들이. 나무 보험 가입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어. 얘들을 어떻게? 담, 호두, 오디, 복분자, 그 다음에 저기요 오미자, 그 다음에 대추. 나무 보험이 없는 애들. 그리고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뭘 준다고요? 서비스 더 준다고 했다고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더라. 그 품목 3가지. 포도, 복숭아, 감귤인데 누구누구다. 망감류.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감귤 원주밀감은 뭣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과실도 보험 가입하고 나무도 보험 가입하더라. 나무의 보험 기간이 특이하다고 그랬잖아 얘는. 나무의 보험 기간이 5월달에 가입한다고요. 계약 체결 24시도 시작해서 다음 연도 1년 4월 30일. 그 다음에 과실에 대한 보험금이 3가지라고 그랬죠. 즉 주계약 보험금, 동상의 보험금, 그 다음에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
그래서 주계약보험금, 즉 과실손해 보장. 그 다음에 추가 이따기쇼 과실손해 추가 보장. 그 다음에 겨울동상해, 동상해 과실손해. 이때 동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2월 2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더라. 자,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에가 경작불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작불능이라는 것은 식물체가 65% 이상이 고사돼 버리면 계약자는 농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로타리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과수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 있는 애가 복분자예요. 복분자는 아까 제가 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품목이 복분자 품목이 경작불능 보장을 하나 해준다고요. 원래 과수는 경불이 없어요. 복분자만. 그리고 자, 다른 것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이지만 누구만 복숭아는 병충해를 해주는데 그 중에 다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세균, 구멍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평년 수확량에 대한 정의, 즉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년 수확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큰 맥을 잡으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교재 152페이지 가보면, 자, 이번엔 논작물이에요. 논작물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논에 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벼죠, 벼. 밀, 보리, 자, 기리. 그리고 우리 가축 먹이용으로 재배하는 도사료용 벼가 있습니다. 얘가 논작물의 품목이에요. 자, 교재 우리 152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자, 교재 152페이지. 벼, 조사료용 벼, 밀보리, 기리. 자, 얘도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그런데 누구는 조사료용 벼는 우리 여러분 수확하지 않잖아요. 얘는. 그래서 수확 안 하잖아, 얘는. 그냥 얘는 그렇대요. 수확량이 없겠잖아, 얘는. 그래서 이 조사료용 벼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라 얘는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에요. 이 나머지만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험금 줄 거야. 그래서 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얘는 종합이죠, 종합이 얘가. 종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종합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누구는 벼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플러스 병충해를 보상해 줍니다. 근데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몇 개만, 7개만 이렇게 돼요. 아까 우리 복숭아는 1개, 벼는 7개. 그래서 포인트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험금 줄 거야. 자, 2번에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종합이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만 4번에 병충해 봅니다. 누구에 한해서? 벼. 자, 그 병충해 이름을 남기랍니다. 시험에 2번 이상 나왔어요. 자, 거기 봐보시면 벼 품목에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올해 이 벼멸구가 전국적으로 아주 쓸어버렸잖아요. 중국에서 날라왔어. 얘들이. 벼멸구가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올해. 벼멸구, 도열병, 깨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른병. 총 몇 개예요? 7개. 그래서 얘를 암기를 하실 때 벼, 흰, 줄무늬, 잎도, 깨, 먹, 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흰 줄무늬잎도 깨먹새. 쓰라고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병충해 이름 쓰라고. 실질적 현장에서 그만큼 중요해, 사실은 애들은. 자, 벼멸구. 흰잎 마른, 잎이 하얗게 말라버리는 거야. 흰잎 마른 병. 얘도 말라요. 근데 줄무늬가 생기는 거야. 줄무늬, 잎, 마른 병. 도열병. 올해 도열병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깨씨, 무늬병. 얘는 이제 충이에요. 멍, 노린재. 세균이에요, 얘는 세균. 세균성 벼가 말라버리는 거야. 근데 알이 말라. 세균성 벼, 알, 마른 뼈. 그럼 우리가 이 벼는 보상한 소리가 자주 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플러스 병충해잖아요. 근데 이 병충해도 계약자가 난 이거 가입하기 싫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뭐라고요? 특약이라는 겁니다. 특약. 자, 오른쪽에 153페이지 가봅니다. 자, 우리가 논작물하고 밭작물은 기본적으로 뭘 해준다고요? 잘 죽잖아. 우리가 애들은. 잘 죽으니까 중간에 계약자가 뭘 할 수 있어요? 경작을 포기할 수가 있어. 그럼 포기할 때 주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작불능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작물, 밭작물은 경작불능 보장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논작물, 밭작물은.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153페이지에서 쉬운 거. 자, 애들은 다 친구야, 여러분. 물, 보리, 길이는 애들은 세트야, 세트. 친구들이야. 3총사. 애들 하면 베프야, 베프 애들은. 보험 가입 시기도 똑같고, 인수 조건도 똑같고, 보험 정기도 다 똑같아, 애들은. 지금 애들 이제 보험 가입해, 애들. 이미 끝났을까? 아무튼 얘들 보리, 지금 막 있잖아. 이모작 하잖아. 벼 수확하고 거기다 보리 심잖아요. 지금 이때 막 파종한단 말이야. 지금 금방 지금 하겠네. 지금 이 시기가 애들 파종 시기고 보험 가입 시기야, 애들이. 네, 벼를 수확해 놓고 그 자리에 심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은, 일단요, 얘들은 첫 번째, 보장 내용 2개라고 그랬죠? 자,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뭘 보장해 주겠다? 경작불능 보장해 주겠다. 자, 안 죽었어요?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수확량이 떨어졌어. 보험금 줄 거야. 무슨 보장 방식이다? 수확 감소 보장해 줄 거야. 즉, 둘 중에 하나를 보장받는 거예요, 계약자는. 그러면 얘들의 보험은 보험 가입을 언제 하냐면 지금 한다고 했잖아, 지금. 즉, 내년도 걸 지금 보험 가입. 애들은 겨울을 나잖아, 여러분들. 그럼 내년에 보리축제 막 가시잖아. 겨울에 농지회가 있는 거야, 얘들은 전부 똑같아. 그래서 11월경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래가지고 애들 수확 언제 합니까? 우리 벼 심기 전에 하잖아. 내년에 6월달에 하잖아. 6월달에 얘들 수확을. 즉 2025년 수확이 종료되는데 다 언제 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6월 30. 6월 30 우리 6월달에 주로 수확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리축제 끝나고. 그래서 자 이때를 우리는 계약 체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험 시작은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경작불능은 언제까지 종료돼 버리냐면 수확 개시 시점까지 경작불능을 할 수 있어요. 수확하기 전까지. 수확 개시 시점까지. 즉 보리가 65% 이상이 여기까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계약자는 농사를 포기해.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확감소 보장. 자, 여기 또 똑같죠?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 날 끝난다고요.
수학 종료 시점. 다음 연도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6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조사료형표 봅니다. 조사료형표. 얘는 수확량이 없다고요. 가축 먹이형이야. 우리 소. 그러니까 수확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험금 뭐가 없겠어요? 수확감소 보험금이 없어 얘는. 수확량이 없으니까. 그럼 결론 무슨 돈만 준다? 경작불능 보험금만 주는 거야 얘는. 즉 중간에 65% 이상이 고사됐다. 보험금 주고 얘는. 즉 조사료형표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즉 경작불능 보험금만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벼 2양 주로 언제 하죠? 벼 2양을 주로 5월달 6월달에 하죠. 그러잖아요. 그때 얘도 똑같아. 똑같이 그때 뿌려요. 5월 6월달에. 그래서 자 5월 6월달을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요 경작불능 2양 직파 안료 이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옮겨 심으면 2양 우리가 용어를 그래요. 씨앗을 직접 뿌리면 벽씨 직접 뿌리면 직파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는 5월달, 6월달에 직파나 2양을 합니다. 그 시기. 즉 2양을 했습니다. 또는 직파 완료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보험 시작을 해서 얘는 딱 언제 끝내버려요? 우리 수학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얘는. 언제 끝내요? 8월 30일. 그 해 판매 개시 그 해입니다. 그 해 8월 30일 이 사이에 65% 이상이 죽잖아요.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료형표는 경작불능 보장밖에 안 해줘요. 자, 우리 벼는 있잖아요. 이제 벼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보장이 많아, 벼는. 자, 벼 봐보세요. 벼는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 어때요? 로타리 치죠. 벼를 심으려면. 보통 이제 우리 농가들이 4월 달에 로타리 치고 거기다가 거름도 하고 잡초약도 하고 물도 대고 막 이러잖아요. 벼를 심기 위한 준비를 하죠. 즉, 자, 준비했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뭐 한 거예요? 보험 가입을 했어. 아직 안 했어. 그리고 나서 계약자가 뭘 하게 되냐면 옮겨 심는 거야. 요리 용묘를 길러가지고. 옮겨 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씨앗을 직접 뿌리잖아요. 그러면 걔를 갖다가 직파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짓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미 어때? 거기 토사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즉 심은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럼 계약자는 다시 심어야 되죠. 자, 다시 심었다고 해서 걔를 갖다가 재이양했다고 합니다. 다시 뿌렸다고 해서 재직파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열심히 자라다가 벼가 이삭이 나오죠. 우리가 한 7월달 넘으면 이삭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수했다고 표현합니다. 출수했다는 이삭이 나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출수가는 거예요. 그럼 출수기라는 것은 이삭이 7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우리가 출수기라고 표현해요. 이삭이. 자, 이삭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삭이 막 나와서 이제 뭐때요? 벼가 이제 알곡이 맺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알곡이 이제 익어가죠. 등숙대가 하는 거예요. 등숙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벼가 뭐 하게 되냐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수확 끝나죠? 이제 거의 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벼는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11월 30일.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지금도 벼 있죠? 여러분들 가보시면 11월 30일까지 벼보험이 끝나요. 11월 30일.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방금처럼 로타리 치고 거름도 치고 준비 싹 해놨다. 그런데 갑자기 뭘 못 해버렸어요? 묘가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 산골짜기 돈에 비가 물이 없는 거야. 그럼 계약자가 이양을 못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준비했던 돈 이거 보장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양 못해서요 돈 주세요.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양 직파 불능 보장. 이 돈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었는데 피해 입었잖아요. 다시 심었죠. 돈 줍니다. 얘를 제2양 재직파 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똑같이 벼가 65% 이상 고사돼 버렸습니다. 뭐 보장받을 수 있다? 경작불능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경작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보험금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막 선택해서 받는 거야. 즉 경작불능 보장 받아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끝이야. 보험 계약은 끝나버려요. 근데 경작불능 보장 안 받았어. 즉 벼가 잘 자란 거예요. 자, 수학기 도래한 거야. 수학기 온 거야. 근데 수학기 왔더니 가서 계약자가 수학을 하려고 봤더니 쪽쟁이밖에 없어. 벼가 꼿꼿이 서 있어. 쪽쟁이밖에. 그럼 콤바인 값도 안 나오겠죠. 그럼 계약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수학을 포기해야 되겠죠. 돈 받아야 되지. 즉 수학을 포기합니다. 돈 주세요. 걔를 갖다가 수학불능, 수학을 못 하잖아요. 얘를 갖다가 수학불능 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애가 고개를 숙였어요. 벼가 익었다는 소리죠. 숙이긴 숙었는데 수확량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보험금 주세요. 그걸 갖다가 수확감소 보장. 즉 벼 보험금은 종류가 많아요. 벼 보험금. 너무 좋죠. 벼 보험금. 자, 그럼 지금 설명했던 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교재 거기 들어있어요. 일단 보장 내용이 많잖아요. 교재에. 자, 벼는 첫 번째. 자, 뭘 못했다? 2양을 못했습니다. 직파를 못했습니다. 보험금 주세요. 2양 직파 불능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벼만 있는 거예요, 지금에는. 그 다음에 다시 심었습니다. 제2양 재직파 돈 주세요. 중간에 죽었습니다. 경작불능 보장합니다. 수학기 때 수학을 포기하겠습니다. 수학불능 보장합니다. 수학기 때 수학량이 떨어졌습니다. 수학감소 보장. 이렇게. 자, 그런데 벼를 또 심는 시기가 있어. 얘를 언제까지 못 심었을 때 돈을 주는 거냐면 7월 31일까지 벼를 심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우리가 보통 벼 보험은 4월달부터 6월달 보험 가입해요. 24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7월 31일. 그때까지 못 심었을 때 돈 줄게요. 제2양. 심는 것은 제2양도 마찬가지. 언제까지다? 7월 31일까지. 그런데 이 보험식 이때는 우리가 아직 벼를 안 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24시야. 근데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무슨 용어를 쓰게 되냐면 2양을 한 날부터. 그래서 전부 시작이 2양 직파 완료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7월 31일. 경작불도 마찬가지. 이때부터 보장 시작을 해서 특이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출소기전. 이상 나오기 전까지 경작불능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삭이 다 나와버리면 이제 경불 처리 안 돼. 아까 우리 밀보리는 경작불능이 수확 개시 시점이었어요. 얘는 출소기 전이야. 자, 그 다음에 수확불능 보장은 우리 수확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확 종료 시점인데 11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수확감소 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수확 종료 시점인데 11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자, 마지막에 병충해 있잖아요. 보장 특약. 병충해 특약이 그 교재에 들어있잖아요. 병충해 특약 다 똑같아요. 그 보험기간 어차피 같이 가니까. 그런데 누구만 없는 거예요? 봐보면. 2양 직파 불능 보장만 병충해 특약에는 없어. 왜 그러겠어요? 2양도 안 했는데 병충해 걸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병충해 2양 직파 불능 보장이 없어. 우리 병충해 특약에 가보시면. 아직 벼도 심지 않았는데 병충해 걸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2양 직파 불능 보장이 없어요. 병충해 특약에 가보시면.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특이하니까 암기. 그리고 방금 누구의 조사료용 변은 뭐밖에 없다? 경작불능 보장밖에 없어. 이런 것들 머리에 인정.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